기자회견 333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님과 김선지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다사다난한 한 주가 또 지나갔네요. 다사다난. 배고파요. 그러니까 2시간 연속으로 할 때는 SBS에서 네. 좀 식음료 같은 걸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러게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배고프네요. 최근에 이렇게 2번 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잦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루틴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2주에 한 번씩. 쉬는 것도 좀 좋긴 해요. 사실. 맞아. 한 주는 그냥 편히 넘어가고. 특히 저희는 이제 오니까 여기 와야 되니까. 그죠. 매주 오는 것에 대한 시일성이 떨어진 게 좀 문제긴 한데 댓글을 또 다 못 읽고. 그죠. 그럼 댓글 금지 기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댓글 집중 기간. 오늘 댓글이 없어요. 금지 안 해도 없어요. 잠깐만요. 금지된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댓글이 없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잘 듣고 아니었어. 있습니다. 이렇게만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잘 듣고 있습니다만 하면 달아도 팟빵에는 반대가 한 8개 달려요. 아무 말도 없고 잘 듣고 있습니다인데 이게 계속 미스테리인 게 이게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손이 눌리는 건지 아니면 누가 되게 성격 이상한 사람이 아무 댓글이나 반대를 누르는 건지. 최종 의견 아닌 코너에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네. 너무... 어디야 그러면 축덕이야? 좀 문제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축덕은 내가 골 때리는 그녀를 좋아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다만 한 번씩 달아주시면 안 되나요? 더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야 잘못했어. 50개 달리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댓글 구걸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댓글 구걸 하면은 달았는데 지금 못 읽겠구나. 그죠? 지금 구걸 해야 되겠네. 댓글 좀. 네.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햇살마님 댓글 좀 달아주세요. 뱀마님. 뱀마. 저희 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달아주셨을 것 같아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내가 네.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소개를 못하네요. 저기 연속 방송이라 연방이라.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10월이에요. 10월이 되었어요. 이제. 저 다음 주에 없다는 얘기를 미리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떠나요. 전 드디어 휴가를 갑니다. 잘 가요. 그러면 언제 와요? 10월에 가는 거구나. 10월에 중순에 가고요. 네. 프랑스 파리로 너무 갑니다. 여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권을 만들었고요. 제발 임박해서 받고 환전도 아직 안 했고. 새 여권 만들었어요? 파란색? 해야죠. 어디 갈 새로 거예요? 만들었어요. 일단 파리바게뜨는 갈 것 같고. 저는 일단 프라사? 파리 일주일인데 거의 중간에 몽쉘 미셸 가보셨나요? 그런 곳이 있던데. 단어만 들어봤어요. 제가 또 몽쉘 가지고 무슨 얘기 할지 알잖아요. 네. 근데 전 이미 내년 휴가 계획까지 다 있어요. 내년에 봄에는 하와이 갈 거예요. 이미 예매했어요. 계획을 좀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리시면 안 돼요? 저도 좀 비슷하게 같이 간다는 건 아닌데 따라오지 비슷하게 마세요. 비슷하게 가서 수리남 성대모사 할 거야. 식사는 잡섰어? 할 거야 계속 옆에서. 아직도 안 봤어? 파리는 이제 코로나 검사 안 해도 돼요? 네. 갈 때 안 하고 올 때도 안 하고 와서 한 번인데 그마저도 지금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격리도 없고? 이제 정말 격리는 있어요? 끝났구나. 격리 없죠. 당연히 없죠. 검사를 안 하니까. 검사 안 하니까 격리가 없죠. 그리고 실내에서도 파리는 거의 마스크 안 쓴다던데. 맞아요. 해외는 지금 주범 기자님 갑자기 언급해도 되나? 여기 최종 의견 열심히 들어주시는 주범 기자님이 얼마 전에 LA인가 뉴욕인가 갔는데 아무도 안 쓴다고 마스크를 거기는. 우리도 대통령실 취재 기자시죠. 그죠. 그래서 따라가신 거죠. 이 새끼 하실 때. 우리도 실내에서 성대모사 좀 할 수 있는데 2가지 버전으로. 해보세요. 일단 먼저 바이든 버전으로. 네. 근데 이거 또 한 주 지났다. 또 유행 지났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할까? 네. 새끼들 이거 승인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거 하고. 새끼들 이거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바이든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날리면 얘가 국민 여론이 한 60%가 바이든이고 한 30%가 날리면인 것 같고 10%는 뭘 들은 거지. 어쨌든 하여튼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거 취재 같이 가셨던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 아니지 그때 풀 기자가 찍었으니까. 한 명이. 근데 찍진 않아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죠 나중에. 혹시나. 네. 물어봐야겠다. 뭐라고 들었는지. 그 연습하세요? 집에서? 혹시? 진짜. 제가 또 연습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잘하신다. 처음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생전 처음. 요거를 한 번 했나? 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람들 별로 안 만나서 사람들 만나는 자리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근데 사람들 만나는 자리면 이걸 해야 되나요? 저는 나는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은 이런 걸 할 일이 있나? 근본적으로. 집에서 연습해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안 하니까 절대 안 하니까. 수업 시간 할 때 진중하게 하시더만요. 네,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동훈 성대모사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슷한데 이거 권한쟁이 때문에 했던 말들 조금 더 말투가 아니 근데 지금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연습하시잖아요. 노력하신다 진짜. 국민들께 뭐 약간 이런 거 자기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본지 오래돼서 어투가 있는데 그 뭐 지겨워가지고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씁니다 말투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씁니다. 이런 말투보다는. 뭐 씁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말도 잘 쓰는. 진짜 아깝게 너무 비슷하시네요. 어떡하나. 뭐 윤석열. 바이든. 말리면 어떡하나. 바이든은 어떡하나. 내가 되게 애매하게 말해봐. 말리면 어떡하나. 네. 수리남 보고 올게요. 다음 주까지. 아니 1편만 보세요. 알겠어요. 네. 저희가 댓글을 읽어드립니다를 하고 싶은데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쉬는 시간에 댓글 올려주지 않았을까요? 없겠죠? 한번 확인해봐요. 없을 듯. 감동이겠다. 제가 오디오 클립 확인해볼게요. 몇 분 사이에 댓글 있으면 이분은 상품 드릴게요. 제가. 무슨 상품 주실 건데요? 제 책이요. 테러하는 거 아니에요? 상품 아니고? 이비의낙님이 달아주셨는데 닉네임은 우리 닉네임인데 멀스트리트 댓글이네요. 오디오 클립도 없다. 이비은하고로 딴 데도 다신다고요? 어떡해. 들어온 김에 배살마왕님 댓글 반대 좀 누를게요. 왜 그러세요? 제 욕해놓은 거 지난주에. 찬성이 많네요. 제 욕인데. 네. 반대 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없죠? 지금 봤는데. 없어요. 네. 그리고 안타깝네요. 저번 주에 산재를 여쭤보신 청취자님의 사연이 있으셨죠. 네. 그 이후에 사연이 들어왔을까요?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연속 방송이라. 네. 사연도 없기 때문에. 댓글이 지금 하나가 있네요. 정말요? 네. 정 변호사님 너무 요즘 잘생기신 것 같아요. 최종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더듬 지어내서 읽지 마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모친이. 네. 이외의 방송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사연과 이런 부분이 조금 없는데 다음 주에는 또 그득하게 들어온 사연과 댓글로 함께 주소 알려주셔야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득하게. 어디로 말 너무 슬퍼가지고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저희 메일 주소는 sbsvoicenews@gmail.com이고요. 설명을 누르시면은 복사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손가락으로 좀 꾹 누르고 있으면 되나요? 네. 아이폰인 경우에는. 그래요? 갤럭시는 모르겠다. 갤럭시는 안 써서. 해봐야겠다. 네. 그런가요? 네. 친절하시네요. 네, 다음 그러면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 볼까요? 어쩌다 마주친 판결. A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요. 한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씨의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뒤 A씨의 성씨,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썼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 보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명예훼손 역시 언론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또 있었군요. 당사자가 조금 짜증날 수는 있는 게 이게 뭐 성씨랑 직업이랑 범죄 내용 들어가면 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사안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범죄로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서 매장되는 건 또 별개 문제인데 좀 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실제로 저 사람이 이런 걸로 처벌받았어라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원래 명예훼손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받고 싶은 부분일 수는 있는데 또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도 가치가 있으면
또 보도를 할 권리가 있고 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이 사람이 두 사람한테 소송을 건 게 법원 공보 판사한테도 지금 그래요? 예, 한 거거든요. 공보 판사가 왜 내 동의 없이 판결문을 출입 기자한테 줬냐. 네. 그리고 기자는 이걸 보고 인적사항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공보 판사가 공개한 내용이나 또 기자가 보도하는 방식이 대단히 무슨 그 비밀을 침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지난주에 디스패치 얘기를 했으면서 조 변호사님이 그때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한 발언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몇 분 전에 한 거랑. 뭐라고 하셨죠? 사생활 침해와 알 권리의 어떤 균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균형상 이 정도는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성 씨가 너무 특이해. 그럼 어떡해요? 성씨,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 판단을 냈는데 그 기자님한테 물어봅시다. 네. 이게 좀 성씨가 뭐 PC? 뭐 곽채희 선수처럼 곽씨야. 근데 요즘 A씨 이렇게 많이 써요. 요즘 그렇게 하죠. 그냥. 아예 이니셜로. 특이하지 않아도 이모씨 이래도 그냥 A씨로 그러니까 많이 쓰고. 성이 특이하면 또 특히나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특히나 그렇게 쓰고 이렇게 막 나이, 직업이 아마 무슨 사건의 내용에 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직업 쓸 일이 없는데 아마 관련이 있어서 쓴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업무상의 범죄 전혀 상관없는데 직업을 쓰는 경우는 그냥 진짜 그 사람 찾아봐 이런 느낌이라서 쓰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마 관련이 있어서고 그러면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죠. 직업에 이런 거고 뭐 성도 특이하고 나이도 성은 왜 나오고 A씨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나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했네요. 네. 이 원고가 이게 되게 성격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마 이 사람이 그래도 주변에 좀 알려졌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민사소송을 했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지금 얼마를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금형을 받은 판결에 그럼 대해서 저 궁금한 게 기자는 이렇게 잘 썼어요 기사를 네. 익명 처리를 해서 근데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일인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얘를 알아. 이 기사 내용이 얘라는 거를 연석이란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연석이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범죄 보내요. 내용은 뭔가요? 그거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조마조마한데. 저게 절도 이런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옆자리 우리 회사에서 동료의 물건 뭐 우리 회사에서 이거 일어난 건데 이거 연석이야 이 기사 내용.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했어. 그러면은 처벌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한번 조 변호사랑 저랑 동시에 한번 답을 해서 서로 생각이 같은지 한번 처벌이 되는가 아닌가 해서 yes, no로 그러면 답을 yes, no. 영어로 영어 아시죠? yes하고 no 아시죠? 네. 하나 둘 셋 yes. 오 진짜 이거 재밌다. 새 코너로 하나요? 정변 조변 정변의 어떤 yes or no 뭐라 yes or no 그리고 BGM은 말해 yes 이렇게 깔면서 그 지코 노래 깔면서 트와이스는 yes or yes예요. 트와이스 가면 안 돼요. 트와이스는 계속 yes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BGM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했을 때? 네, 그 정도면은 그렇죠.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사람이 아는 개인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알았든 뭐 엿들었든 네.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고 내가 믿고 얘기를 했던 그거를 퍼뜨리면 다 이거는 2차 침해니까. 그럼 이분도 만약에 아까 그런 상황이 예측되면은 그런 분들을 고소하시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누군지 못 찾았나 보죠. 못 찾았나 보네. 누가 최초에 퍼뜨렸는지. 근데 이제 뭐 이 기사가 촉발이 돼서 이 기사가 원흉이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그런 것 같아요. 있죠. 네, 뭐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네, 다음 판결을 볼까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슬픈 판결이다라고 하정 기자님이 네. 언급했던 판결입니다. 그죠. 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인근에는 40년생 은행나무 조경수 7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청소부 A씨는 이 나무들의 기둥에 전기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소부 A씨의 범행 때문에 7그루는 병들거나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사 결과 이 청소부는 은행 냄새가 심하고 청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후 A씨가 항소했는데요. 최근 서울 동부지법은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소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정말 눈길이 가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박하정 기자님이 또 네. 민트정스 픽이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보는 것도 제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법적인 게 아니어도 네. 본인이 이렇게 접했을 때 느끼는 뭐 느낌이라든지 본인이 이런 걸 보도해야 돼. 네. 방향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방향? 잘못은 하셨는데. 잘못은 하셨는데. 은행이 얼마나 싫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마지막에 문장을 보면은 뭐 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돼 있는데 전 자꾸 이 피해자가 은행나무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은행나무를 의인화한다고요? 아니요. 이 피해자는 아마도 이 은행나무를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뭐 구청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쪽에 관공서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은행나무의 마음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게 막 은행나무들이 막 제초제를 막 너무 당하면서 몸에 구멍이 당하면서 슬프다는 게 청소부 쪽으로 이입한 게 아니고 은행나무 쪽으로 이입을 한 거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또 청소부 좀 나이도 있고 불쌍하시다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슬프다 그래가 70대 청소부라 그래가지고. 근데 댓글에는 다 되게 은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쪽으로 은행 냄새가.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댓글도 있지 않았어요? 뭐 정부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아닌가? 네. 은행나무를 네 하여튼 많이 심어서. 많이 심어는 아니겠죠. 요즘에 그런 거가 있었어요. 나무에 이렇게 받치는 망 같은 걸 해놔서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거기에 다 걸리게 해놓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댓글이 은행나무 가을은 혐오다. 단풍나무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난 이해가 하는데 나무 하나당 하루 10분씩 청소 시간이 늘어난다. 평생 동안 더럽고 냄새나고 얼마나 믿겠냐. 너도 하루 근무 시간 1시간씩 늘어나 봐. 그 청소 안 한다고 주변에서 다 욕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 벌금 200 싸네요. 은행나무 7그루인데 포크레인, 트럭, 중장비 인력 동원하면 가뿐히 1,000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물론 이제 벌금하고 또 피해 배상은 또 별개지만 그다음에 요거 있었어요. 은행나무 털어 주울 땐 덜했는데 그것도 법으로 제재해서 못 주우니까 그런 거잖아. 정부가 다 처치하든지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못 죽게 해? 이번 이제 은행을 되게 줍고 싶으신 막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리봉동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저한테 남긴 건 아니고 그냥 기사 댓글이에요. 네. 기사 댓글이 한 7개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읽어도 돼요. 이게 사실 제가 막 엄청난 법리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막 화재 판결을 해보자고 했던 건 아니고 은행나무가 불쌍하다는 거였구나. 은행나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군요. 약간. 그리고 이런 일이 흔치 않지 않아요? 전 그냥 눈길이 가서. 난 완전 오해했네. 우리 카톡방에서 슬프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청소부 쪽이 슬프다고 앉아서. 네. 청소부는 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일 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은행나무를 죽인 놈이죠. 벌금 200만 원은 받으셔야 된다. 네. 근데 일자리도 잃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조건 이렇겠죠. 그렇죠. 네. 이제 좀 불쌍해. 이게 은행나무가 하나당 이제 30에서 50만 원인데 7그루를 했으니까 한 300 정도 피해를 입힌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40년생이래요. 40년생. 그러니까 이거를 구멍을 일일이 뚫어가지고 제초제를 집어넣어 이거 완전 그러니까요. 고의 살인이죠.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이렇게 가시치사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이 되게 사람이겠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혼자 은행나무가 용서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셔서 은행나무가 9천을 떠들고 있다. 네. 슬프네요. 제가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더 흥미롭고 얘기할 것이 많은 판결로 다뤄보고요.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은행, 강동구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임플란트 하러 구청에 갔다가 돈을 빌렸다. 은행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이벤트 돈 못 주는 거 없고요. 네, 최근에 이 기업부터 은행, 공공기관까지
잇따라 내부자들의 횡령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수억부터 수백억까지 액수도 다양하고 다양하네. 기업, 은행, 공공기관. 네. 금액들을 어디다 썼는지도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횡령범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남는 장사라서 감옥 뭐 몇 년 갔다 오면 돈은 어차피 다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횡령범들의 어떤 과거와 현재와 지금 뭐 어떻게 빈털터리가 됐는지 어떤지를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횡령이 형량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돈은 어떻게 이후에 처리가 되는지 다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주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저는 밸런스 게임이다. 밸런스 게임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진짜 남는 장사냐? 친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너 1년간 네가 실형을 살아야 돼. 전과자가 되고 뭐 네. 예를 들어 파렴치범까지는 아니야. 뭐 네. 재산죄야. 네. 그럼 뭐 좀 돈 나쁘게 번 기업에서 네가 횡령한 거야. 약간 이렇게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근데 너 갔다 나오면은 너한테 몰수를 안 하고 네. 돈을 준다. 네. 너 얼마만 갔다 올래? 밸런스 게임이죠. 아주 대단한. 근데 몰수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치고. 그러니까 이제 몰수 요건 안 갖춰가지고 네. 그 돈을 내가 숨겨놓을 수가 있어. 꽁꽁 숨겨. 요거 이제 사실 그러면 우리 그거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긴 좀 어려워요. 기자님, 아나운서님 계시고 또 변호사들은 사실 뭐 비윤리적인 사람도 많아가지고 우리 지금 해도 돼. 그래서 조프로는 이제 얼마 주면 방송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년 전과 자 30억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네? 안 가죠. 안 갑니까? 근데 나는 내가 그거를 꽁꽁 숨길 자신이 없어. 바로 답하면 저는 그 조건이 30억을. 있어요. 이게 할 거야 진짜? 좀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 이미지가? 네, 아니 그럼 넘어가죠. 근데 이제 네.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는 네. 만약에 내가 좀 힘들고 네. 내가 전과는 없는데 전과 갔다 와도 난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벌어지는. 저 그 생각은 거대한 잠깐 밸런스 했어요. 게임입니다. 말하려고 했던 거는 전과 기록이 안 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갇혀는 있다가 오는데. 징역은 살아. 그것도 의미는 있는 게임이죠. 근데 전과도 남는 걸로 치고. 네,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 변호사한테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면 네. 안 돼요? 네. 100억. 100억 어렵다. 어렵다. 100억 어렵다. 사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제가 이제 저는 형사를 많이 하고 갑자기 진지하다고? 아니 구치소를 많이 네네네. 출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네. 우리를 잠깐 보러 구치소를 갔다가 나올 때 하루에 한 1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나와도 제가 출소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출소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약간 초반에 저도 공감.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아직도 그래요. 거기 죄를 혹시 지은 게 많지 않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정말 하루도 힘들어. 정말 오히려 그걸 봤기 때문에 예, 그 안에 그서 뭐 갇혀 있는 그런 삶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아서 특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면서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죠. 더 가기 근데 싫겠네. 100억이야. 그래서 100억이야. 문제는 1, 2억이 아니고 100억이야. 이거 밸런스 게임 하고 가야 돼. 그리고 청취자분들도요. 그냥 댓글로 내용 쓰지 마시고 그냥 금액만 써주세요. 1년. 네, 징역 1년? 다른 그 방송 듣는 분들이 뭔지 모르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냥 나는 뭐 20억, 나는 뭐 200억 이런 식으로 가능? 우리만 알아듣게 재밌겠네요. 이런 식으로 100억은 진짜 좀 어렵네. 다음 주에 다 읽어드릴게요. 뭔가 갑자기. 그 정도 얘기하는 건 근데 진짜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밸런스 게임에 항상 슬픈 거는 100억을 나한테 아무도 안 주고 그냥 징역 1년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야 사실은. 이 상상 속에서 이게 재밌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 슬퍼요. 네. 예전에 밸런스 게임 중에 제일 큰 참사가 났던 게 남자들용이었는데 군대를 다시 갈 거냐 10억을 받을 거냐 이렇게 누가 올려가지고 10억을 받는 거죠. 예, 잘못 올렸죠. 다시 가고 10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안 갈 거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군대 다시 가기 vs 10억 받기. 그래서 망한 밸런스 게임 한 번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고민되는데 댓글이 다 알아들었네 그러면. 알아들었네. 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주제는 이건 밸런스 게임이에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거대한 밸런스 게임 속에서 그 밸런스 게임 속에서 실천하신 분들이 있죠. 실천을 어떻게 하셨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2,215억. 진짜 크다. 100억이 아닙니다. 100억도 아니야. 2,215억. 강동구청 115억.
최근에 건보공단이 나왔어요. 네. 46억. 우리은행 697억. 우리은행이 오늘 그 선거 날인데, 네,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진짜 우리보다 더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 이분들은 안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징역을 1년 가는 걸로 정해놨고. 이 사람은 더 그 판이 커지죠. 가면 되게 오래 가야 되는 거고. 네. 1년도 아니고. 몰수도 당할 수 있고.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그 남는 장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형량이 너무 낮다. 한 뭐 조금 살다 나오면 돈은 남고 막 평생 막 이게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렇게 내가 막 처벌을 막 받으면서 이런 게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횡령을 하면은 어떤 정도의 대략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대략의 형량? 조 변호사님이 조사해온 자료가 있죠. 이 자료에 따르면 혹시 대법원 양형기준표? 법원의 네. 양형기준표, 네.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단은 횡령의 범죄에 있어서는 그 횡령 액수, 공소금액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경미한 1억 원 미만인 경우 횡령의 경우는 기본 형량이 4월에서 1년 4월 정도. 그게 가중 요소, 감경 요소가 있을 때 네. 조금씩 달라지고요. 네. 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유형을 별로 나눠서 가장 강한 이제 300억 원 이상의 횡령의 경우에 기본 양형 기준이 5년에서 8년 사이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7년에서 11년 사이에서 선고를 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법 규정이 아니라 이제 법 규정을 가지고 실무에서 판사들이 네네. 나름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중 요소가 있냐, 감경 요소가 있냐 하고 있는 양형 거죠. 기준이죠. 네. 네네. 11년 그러면 일단은 이 표에서 나오는 건 11년인데 돈이 엄청 많을 때에는 이 법률이 따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횡령죄가 아니고 아이의 금액이 크면 그죠. 예, 이거는 이 양형 기준표는 형법이랑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줄여서 특경가법, 특가법이 또 있어가지고 이건 경제적인 거라 특경가법이라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조 변호사님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5억 원 미만까지는 그냥 형법이 적용되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5억 원부터죠. 그 경우에 이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3년 이상 그리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네. 외우겠네 우리 이거 방금 몇 분 전에도 얘기하고 우리는 요건 아예 법률이 다른데 네. 다만 이제 요거는 기본적인 양형 기준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억 원이 넘었을 때 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기도 가능합니다. 네. 횡령이랑 업무상 횡령은 뭐가 달라요? 그게 좀 중요한데 평상시 하던 일에서 자기가 남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주는 게 자기 일이다. 업무라는 건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네. 하정 기자한테 돈을 한 번 맡긴 게 아니라 평상시 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격리하시는 분 뭐 이런 사람. 격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격리가 아니어도 돈을 좀 격리가 아니어도 왜 이렇게 돈을 뭐 송금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횡령을 하면 이게 원래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에서 10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2배가 딱 되면서 네.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업무를 계속 한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계속 맡기는 신뢰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배신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걸 신분범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분범, 신분범. 예, 일반적으로 일회성 보관인 경우에 물건을 타인의 물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제 그 반환 거부나 횡령하는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그 자체로서 이제 업무 회사의 일로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신분이 있을 때 신분범의 가중처벌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검사들도 이제 그 판단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업무가 있네라고 하면 이제 356조로 기소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두 번이었었던 것 같다. 이 일이. 그러면 이제 355조로. 그런 차이입니다. 일단은 그 표에서 나왔던 가중이었을 때 300억 이상의 가중이었을 때 7에서 11년인데 이제 뭐 특경가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낮다는 얘기들을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 단위가 아까 뭐 진짜 수백억에서 거의 1,000억인데 2,000억까지도 갈 거야. 오스템 임플란트 이럴 때는 2,000억이 넘는데 이 그럼 300억 이 뒤에 또 더 세부적으로 해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1,000억, 2,000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스템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될 뻔하고 거의 회사가 날아가는 수준까지 될 뻔했는데 7년, 11년?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 게 있어요. 밸런스 게임 못하게 해야 된다. 너무 흥분해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지금 밸런스. 그죠? 밸런스 게임 못하게. 밸런스란 말이 딱 맞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돈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한 욕망이 크고 나이가 젊고 내가 한 10년 다녀와도 그래도 30대 후반인데 아니 내 집 뭐 가족이 있다거나 가족이 또 되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뭐 근데 이 정도면 300억 이상이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큰 거죠 사실은. 되게 잘못된 욕망이 큰 거죠. 그 전에 그 말씀드릴 게 이제 양형 기준이라고 있긴 한데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 선고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런 기준이지. 뭐 그렇다고 11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 할 수도 있는. 이 제정돼 있을 때는 300억 원 정도면 엄청 큰 액수라고 봐서 300억 이상은 한 카테고리에 묶은 거지. 지금처럼 2,000억 뭐 3,000억 5,000억 이런 범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6, 7, 8 유형도 더 나뉘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정도 이상 할 일이 없을 줄 알고 300억 이상이 그냥 최고 등급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왜냐면 300억 앞이 50억에서 3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1,000억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무기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징역 뭐 20년 그렇죠. 갈 수도 있는 거죠. 변호사님 횡령 사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많죠. 횡령이야 뭐. 많이 부모님 돈을 횡령해 본 적은 없나요 혹시? 뭐? 누구 돈을? 부모님 돈을. 부모님은 뭐 노상 어릴 때는 뭐 노상 너무 오랜만이다. 당황해서 본심이 나왔네. 항상 뭐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형량이 낮다는 논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는 돈 어차피 잘 꿍쳐 놓으면 나중에 갔다 와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스위스 은행에. 뭐 어떻게 꽁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몰수, 추징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몰수 저희가 그냥 흔히 그냥 상식적인 단어로 몰수 뭔가 뺏어간다. 추징 그만큼 돈을 내라고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형법 48조를 봐야 되는데요. 그 형법 48조 일단 문장이 좀 어렵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잘 머릿속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생각해봐야 돼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더럽게 어렵게 말하죠. 범인이거나 범인 거거나. 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범인 가족. 범인 가족도 범인 외의 자의 소유라고 봐야 되겠죠. 범인 외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말 들었겠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범인 거거나 하나 뭘까요?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위조 통화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위조 통화는 현행법상 소유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주인이 소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범인 소유라면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제 혹은 이제 두 번째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건 뭐냐면 범인 외의자가 취득했기 때문에 범인 외의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몰수라는 게 남의 소유물을 막 국가에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 외의자의 일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만 걔가 무고한 애가 아니야. 왜냐하면 범인의 이게 뭡니까? 범죄에 몰수할 수 있는 범죄에 사용된 등의 물건이라는 거를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면 그걸 뺏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말이 더럽게 어렵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몰수 대상이 또 나뉘는데 1번 범죄 행위에 제공됐거나 제공하려고 한 경우 2번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겨났거나 취득을 한 물건. 그렇죠. 이게 바로 위조통화 만들어낸 거 범죄 행위로 만들어낸 거죠. 3번 그런 1번 2번에 대가로 다시 취득한 물건. 그래서 이게 예시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갑자기 하정 기자님 계획은 없었겠지만 정변의 퀴즈.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일단 범인, 그러니까 소유는 그냥 넘어가시고 몰수할 수 있는 게 범죄 행위에 제공된 거, 제공하려고 한 거, 그 다음에 범죄 행위로 생긴 거, 그 다음에 범죄 행위로 취득한 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의 대가로 취득한 거가 있습니다. 정리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1번 몰수할 수 없는 거라고요? 몰수할 수 없는 거. 네. 특수절도 사건에서 출입문을 여는데 사용한 만능 열쇠. 나와라 만능 칼. 일단 보기 다 듣고 고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수절도가 뭐냐면 문 따고 들어가서 밤에 이렇게 훔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손괴후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만능 열쇠 요거 몰수할 수 있는가? 2번 그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장소로 이동할 때 탔던 차량. 그럼 답이 이제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겠죠. 한두 개예요, 한두 개. 너무 많으면 또 그러니까 대부분 몰수할 수 있는데. 3번 저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준비하고 칼을 사뒀는데 실제로 그 칼로 찌르지 않은 경우에 칼. 4번 내가 위조해낸 문서. 5번 도박에서 내가 딴 돈. 6번 내가 훔친 돈으로 산 시계. 여기까지입니다. 3번 3번이 뭐 있지? 미안해, 내가 안 적은 거 해가지고. 잠깐만. 다시 1번 열쇠 칼. 1번 나와라 만능 샤이니의 만능 열쇠 키. 몰수 안 되는 거. 몰수 안 되는 3번. 거. 난 2번 3번. 1번. 저는 3번. 전 칼 하겠습니다. 출입문 열 때 만능 열쇠 1개. 2번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 타고 갔던 차량. 3번 사람을 찌르려고 준비한 칼인데 실제로 그 칼로 찌르지 않은 경우. 딴 칼로 찔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망치로 때렸어. 죽지는 않았다 합시다. 불쌍하니까 예시지만. 4번 내가 위조해낸 문서. 5번 도박을 해서 내가 딴 돈. 6번 내가 돈을 훔쳐서 산 시계. 3번. 2번 3번. 정답은 한 개입니다. 3번. 난 2번. 갈립니까? 네. 지난번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제 기억에는 3대0. 제가 참패죠, 참패. 3대0. 참패까지는 아니고 뭐 2대1 정도 아니에요. 어쨌든 선재가 이기고 있었던 거. 어떻게 이번 거 혹시 하정이가 역전할 수 있게 5점짜리 점수를 뭐 배점을 높여. 이래 PD가 지금 점수 다 적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적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가지고 이번에 그냥 제 배점은 뭐 지금 3대0이에요. 3대0. 2점 가죠. 뭐. 차근차근 쌓아 가시면 되니까. 3점 해가지고 5대0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요? 제가 볼 때 다음에 한 번 나오고. 왜 해? 이거 계속. 네. 3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6대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동점 만들려고. 드디어 동점을. 힘들게 만든 거 알아, 하정아. 근데 3번은 이걸로 동점 되기 왜 안 되지? 아니 그냥 안 쓴 거니까.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들어가요. 여기 보면 아까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준비를 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물건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2번은요? 왜요? 2번은 제공한 물건으로 안 봐요.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제 기억에도 그냥 대법원 판례가 아니면 이론서에 있는 건가? 그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차는 이동수단. 범죄 행위. 그 범죄 행위 자체에 버스 타고 가면 아니다. 버스 몰수해야 되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차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맞아. 선제 똑똑하네. 몰수할 차가 엄청 내게 아니니까. 버스 내게 아닌데. 이것도 이걸 잘하고 계시네. 네네. 1점 드릴게요. 그래서 4대3으로 다시. 나한테 이런 경우는 3대3? 그러니까 그 수단이 아니면은 막 절대 못 가는 장소예요. 그치, 약간, 그러니까 그 말도 되게 잘 얘기하신 게, 그 밀접 불가결한 경우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건물을 침입하기 위한 로프, 뭐 이런 수단이면은,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 뭐지? 짚라인. 그러니까 침입의 도구니까 도둑들에 나오잖아. 범죄행위 제공됐다고 볼 수 있죠. 도둑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여서 그런 거네. 네, 차는 그냥 하고 이동하는 단순 거니까. 이동 수단으로만. 요거를 범죄랑 관련성이 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 가서 뭘 훔쳐. 근데 등록돼 있는 차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되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요? 너가 어쨌든 문제 틀린 것 때문에 지금. 아니 궁금해. 너 3점짜리 아니 언뜻 해가지고. 느끼기에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등록된 차량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그것도 아니야. 거의 뭐 침입 수단이거나 아까 그 1번이 그런 거잖아요. 열쇠처럼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가는 이동 수단이 짚라인이야. 네. 그런 경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짚라인 몰수해서 뭐예요? 뭐 이제 경찰 다른 범죄에 쓰이지 않도록 훈련 잠깐만. 국고로 환수하는 거니까. 저는 두 분이 이제 그 네. 도박 자금 네. 다른 사람 그리고 또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따서 이제 범인이 이해자의 소유다. 범죄 수익금. 네, 그거는 뺏어야 될 것 같아. 잘 안 넘어가시네. 뺏는 게 맞을 것 같네. 그렇죠. 그게 사실 따도 범인 소유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몰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깊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사람이 이게 부당한 거면 네. 나 저 내 돈이야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범인의 소유물이 아닌 거잖아요. 네. 도박이니까. 네. 근데 원래 우리가 도박을 한 놈들은 네.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하정이가 나 이겼어. 네. 내 돈이 하정이한테 건너가거나 심지어 내 집이 소유권 등에 넘어가면 일단 하정이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못 해요. 다만 국가가 몰수하겠죠. 다만 국가가 몰수하는 거고 우리 둘 사이의 소유 관계는 그냥 박하정의 소유에 머물러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둘 다 나쁜 놈이니까. 네. 내가 그걸 가지고 판사님 도박은 무효이므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럼 판사가 너도 도박했잖아. 이래가지고 안 돌려줘요. 그런 고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깊은 앞에서 답을 고르려고 되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뒤에 거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도박 그냥 나쁜 돈 뺏어야지. 나 느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려다 안 냈던 보기 중에 너 가서 더 훔쳐오면은 내가 100만 원 줄게. 라고 해서 준 돈.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준 돈도 뺏을 수 있습니다. 네. 박하정 몰수 전문가인데. 근데 웬만하면 다 뺏긴다고 봐야겠네. 가점 1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4대4. 자동차 빼고는 웬만하면 다 뺏기는 거. 자전거도 안 되고요. 자란이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칼 사놓고 나중에 숨겨놔도 뺏기고. 자동차를 좋은 걸 사야겠다. 네. 안 뺏길 거니까. 안 뺏길 거니까. 근데 뭐 범행 계획이 지금 있어요. 아까 밸런스 게임 할 때부터. 아니 근데 궁금한 100억 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구를 찌르려고. 자동차를 팔아서 뭔가 수익을 내서 그런 건 안 되죠. 네. 자동차를 못 뺏으면은 나라에서 자동차를 팔 순 없죠. 당연히 안 되죠. 뺏지도 못하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까부터. 아니 자동차 계속 등록증이고 뭐고. 너무 관대하게 해석해 주는 것 느낌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못 뺐어요. 네. 흥미로운 퀴즈였습니다. 만약에 진짜 뺏으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게 뭔 드립입니까? 그래서 식산 잡섰어. 그래서 이제 이 몰수를 그러면 횡령한 돈. 그렇죠. 미안해요. 내가 퀴즈를 준비하는 거래 가지고 대본이 좀 밀렸죠? 횡령한 돈을 다 몰수할 수 있는가? 몰수의 대상인가? 를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 뺏기는가? 원래 그냥 생각했을 때는 다 뺏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횡령 범죄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는 거는 부패재산 몰수법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몰수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횡령은 도박은 둘 다 나쁜 놈이지만 하정이 돈을 내가 맡았다가 내가 이걸 다 뺏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건 피해자의 그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피해자 거죠, 그 돈은. 물론 이제 민법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돈은 넘어가면 소유가 그냥 바뀌긴 하는데 피해자가 반환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환부라 그러죠. 교부. 환부 대상이 사실 되다 보니까 원래는 몰수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에 보면은 이건 약간 일종의 예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규정돼 있었죠? 뭐죠? 부패 여기는 이제 횡령 범죄의 경우에 국가가 뺏어갈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죠. 몰수의 요건. 네. 몰수의 요건 부패재산법 제4조에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 외의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요때는 또 할 수 있죠. 요거는 형법이랑 비슷한 얘기죠. 사실. 몰수할 수 있다. 네. 돼 있고요. 특히나 이 2항에서 2항이 중요하죠.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우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자가 그 점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물건 훔쳐가지고 내 딸이 김선재인데
내가 횡령해가지고 선재는 몰라. 아빠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서 내가 주게 되면은 이때는 사실 이 돈은 선재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재께 돼버리니까 몰수를 못하죠 원래. 왜냐면 선재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범인의 소유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폐해가 너무 많아서 네. 전혀 모르고 이노선트하게 우리 선재가 이거를 취득을 했어도 이거를 만약에 무슨 자기가 내가 뭐 자동차를 횡령해가지고 돈을 받고 당근에서 자동차 거래하나요? 요새 해요. 온도가 높으면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자동차를 주고 정당하게 선재가 대가를 줬으면 그건 몰수 못하겠지만 내가 야 내 딸이야 아니면 내 친구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래가지고 줬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도 무상으로 얻거나 너무 저가로 얻었으니까 네. 선재가 피해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몰수할 수 있다. 사실 별로 피해가 없는 거죠.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받은 거니까. 네. 상속, 증여, 무상, 현저한 저가가 네. 필요하죠. 지금 우리은행 사건이 아까 697억을 우리은행 차장님 한 분이 이제 횡령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오늘이 선고 날이에요. 네네. 근데 이 제3자에게 돈을 넘긴 제3자 귀속 횡령액을 찾기 위해서 이 검찰이 밀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 선고 전까지만 추징 보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들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이후로는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제3자 기속, 그러니까 지금 이거 횡령하신 분이 막 나눠줘 버렸잖아요. 가족한테. 네, 다른 그러니까 친척도 주고 막. 근데 그거를 뺏으면 아까처럼 선재한테 내가 이걸 줬을 때, 네. 야 선재야 너 모르고 얻었지만은 너 저기 저가로 얻었지 하면서 뺏어갈 때 김선재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네. 뭐 내가 돈을 주고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만약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변제를 받은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3자한테 해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현석 사건이잖아요. 네. 정현석을 피고인으로 불러서 하고 있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도 내리고 몰수 판결도 내리는 건데 제3자잖아요. 김선재는. 네, 네. 근데 김선재가 참가를 할 수 있는 그 시한이 1심에만 참가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요? 근데 이미 1심에서 선고를 하고 나면 네. 이제 2심에서도 물론 몰수가 나올 수 있지만 2심에 김선재가 참가를 못하니까 김선재 해명 절차가 없게 되면은 이거를 몰수 판단이 어려워지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선고를 늦게 해달라라고 본 걸로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도 마저 가져오려는 취지에서 좀 그죠. 연기를 해달라는. 검찰은 이거 지나고 나면은 몰수하기 네.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게 되게 웃긴 돈이었던 게 그 지금 자산관리공사랑 일한 업체 사이에서 계약금이 지금 엄청난 금액이 있었는데 도중에 매각이 취소되면 맞아요. 이 계약금을 자산관리공사는 이게 우리한테 귀속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해도 계약금 냈을 때 그 계약금이 나한테 귀속된다. 아니다. 너 배액 상환해야 된다. 뭐 아니면 반환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 약간 떠 있으니까 이 범죄자분도 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횡령을 한 거죠. 맞아요. 진짜 이분도 진짜 10년 동안 네, 엄청 오래 범죄자 분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나쁘서요. 조금씩 빼가지고 동생도 막 같이 연루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거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오랫동안 안 들킨다라는 게 더 맞아요. 대부분의 사건이 오랫동안 안 들켜. 이 사람을 엄청 믿어서 뭔가 더 의심을 안 했거나 이럴 수도 있고. 건보 거기도 되게 오랫동안 안 들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랬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일 수도 있고 좀 네. 시스템이 뭔가 허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몰수 추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넘어간 돈을 가져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다가 못 가져온다라고 나온 판결이 하나 있어서 네. 이거는 그러면 피해자, 그러니까 또 회사로 치면은 회사가 잃어버린 돈을 절대 못 찾는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한 격리 직원이 한 120억 가까이를 횡령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이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기 계좌로 보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돈이 가고 주변 사람들은 그거 받아서 자기 돈 보태서 건물도 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그런 건물들을 몰수하진 않고
이제 받은 돈에 대해서 추징하도록 판결을 했어요. 왜냐면 8억짜리 건물인데 뭐 2억을 받아서 샀다 이러면 나머지 돈은 그 사람 돈인 것도 있으니까 뭐 추징 이렇게 판결이 났었는데 2심에서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돈을 못 받는다는 의미인가? 이 원래 회사에서 이 돈을 다 그냥 날려버렸다는 의미인 건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 반대로 해서 가신 느낌인데요. 지금은 몰수 추징이 안 된다는 건 피해자가 반환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피해자가 직접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몰수 추징은 국가에서 몰수 추징해서 특히나 이 그 부패재산법 6조에 따르면은 범죄 피해자 특례의 2항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는 거거든요. 나라가 몰수 추징 요건이 안 되지만 아까처럼 이제 무상이나 저가로 증여해서 빼돌린 재산을 찾아서 피해자한테 준다는 얘기고 이 판결은 피해자가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그 피해 회복을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 범죄 피해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은행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몰수 추징이 안 된다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다시 돈을 못 받는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몰수 추징은 나도 형사를 한 지 오래돼서 그 말씀 범행에 사용된 칼 뭐 근데 만약 위조 통화 같은 거는 몰수 추징하고 폐기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몰수 추징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니까 뭐 박물관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폐기를 범죄 박물관 뭐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폐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국고로 환수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야 될 물건은 폐기하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이 경우에 부패재산 몰수법 6조의 몰수 추징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도저히 힘들어 보일 때 하는 몰수 추징으로서 이게 1항이고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몰수 추징한 건 피해자한테 환부한다. 피해자 돌려주는 거니까 돌려주기 위해서 얘가 민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목적인데 방금 이제 우리 하정 기자님이 가져온 판결은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심 뭐 구타로 굳이 뭐 뜻은 다 같아요. 피해자한테 주려고 한 건데 굳이 이제 몰수 추징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본 게 아닌가. 라는 해석이 저희도 100% 확신한 건 아닌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해당 판결에서 쓰인 법리가 우리은행 사건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면 제3자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노력했어야 하고 사후에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죠. 그리고 근데 방금 조변도 얘기했지만 그걸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몰수 추징해서 주는 게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피해자가 이걸 또 소송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소송하기 곤란하지 않나?라고 본다면 1심은 그렇게 본 거죠. 소송하기 곤란하다면 몰수 추징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뭐 비판적 시각은 있을 그건 판단의 문제니까 이게 그 피해자가 이걸 자력구제식으로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의 판단 자체는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본다면은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부분은 피해자가 그 큰 은행이고 뭐 일반 사인이 아니니까 조금 경제적 지위를 좀 높게 봐서 자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이런 범죄 피해액, 범죄 피해금 뭐 이런 게 있을 때 몰수 추징을 할지 안 할지를 이 상황을 따져보고 판결을 해요? 모두? 그래야죠. 사건에서? 당연히 그래야죠. 피해자가 이렇게 자력으로 못할 것 같은 상황이구나. 몰수해서 줘야지 이렇게. 근데 오히려 이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외적인 이렇게 몰수 추징을 해서 국가가 뺏어서 찾아다 주는 것은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그게 예외적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굴지란 말이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데 굴지 피해자는 국내 굴지에 굴지가 말투가 죄송합니다. 굴직하다고 할 때 그렇잖아요. 굴지의 계열사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익 규모나 인적 구성을 봐라. 이 범행 조기 발견해가지고 법적 조치할 요건 약간 지나간 과거를 탓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범인이 딱 특정이 돼 있다. 범행 수법, 그다음에 피해 금액 산정도 가능하다. 계산도. 그리고 피고인이 해외 반출하지도 않았다. 재산을. 그래서 횡령 계좌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뭐 자기 가족들한테 계좌 이체했잖아요. 다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어느 사람들한테 나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굳이 부패재산몰수법 6조에 따른 그 예외적인 몰수 추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재산범죄에 있어서 그 몰수 요건 자체가 범인 이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게 필요하니까 들을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피해자가 있다는 건 피해자 소유 돈을 뭐 기망을 하거나 횡령을 해서 피해자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몰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의 모습이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제 횡령한 금액이 자기 친인척들한테 흘러나가서 그 회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서 그걸 나라에서 몰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형사재판도 이제 검사가 기소하는 그 범죄 내용과 적용 법조를 봤을 때 몰수를 이 법을 적용하든지 뭐 형법상 몰수를 적용하든지 검사가 이제 적용 법조를 공소장에 제시를 해야지 그걸 판단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일반 횡령 사기 범죄에서 단순 적용 법조만 이제 검사가 지정을 했을 때 그 몰수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하시죠. 그래서 일반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나는 피해자니까 이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해 주면서 나한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그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실질은 민사소송인데 형사소송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받으시고 그게 이제 정말 이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때 이 법에 따른 몰수를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모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몰수 추징이 당연히 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할 때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횡령배임 사건은 몰수 추징을 잘 안 하죠. 범인 외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맞나요?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공소시효 같은 게 있나요? 이거 나중에라도 찾으면은 할 수 있나? 공소시효라. 공소시효. 제가 횡령범이면 박하정 명의의 돈이 나올 때마다 20년 뒤에 찾았어. 이렇게 이거를 못 찾다가 20년 뒤 돈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몰수 추징 그 시효나 이런 기간은 뭐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범죄 피해를 봐서 배상받는 거는 민사거든요. 네. 그 민사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 민사소송을 지는 거지.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보통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민사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돈을 그리고 약간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게 내 돈을 가져간 게 확실히 범죄인지 내가 좀 잘 모를 때는 형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내가 피해를 당한 거구나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으로 좀 관대하게 봐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냥 그걸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본 날로부터 3년 내에 빨리 찾아야겠네. 빨리 그럼 지금 이 횡령 피해를 당한 기업 등에서도 빨리 찾아야 민사소송을 빨리 해서 피해 배상을 하라는 절차를 이미 했을 것 같습니다. 절차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미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좀 쫄깃했던 게 우리 하정 기자님이 답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방송하면서 지금 막 깨달은 게 좀 있었죠. 최종 마지막 판결에 대해서. 재밌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냥 이렇게 못 잡고 날아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것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몰수를 해봤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안면 몰수 뭐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생각. 어쨌든 다 수리남도 홍어 애매할 때마다 하려고요. 남는 장사겠어요. 다 찾아지고 이렇게 웬만한 건 뺏긴다. 찾기만 하면 수리남에 마약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필수적 몰수가 참고로 거의 없습니다. 필수적 몰수. 그러니까 필요적 몰수인데 정확한 용어는 좀 그렇게 더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몰수할지 여부를 그냥 판사가 정하는 거라서 몰수 안 해도 돼요.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거의 마약이나 뭐 배임 수증제 이런 데만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서지현 검사가 올해 법무부에서 무슨 추진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그 막 사건들 중에 보면은 그 성범죄 동영상 파일은 뭐 압수를 했는데 휴대폰을 압수를 안 한다든지 딴 데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클라우드에 올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좀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피해가 끝나기 때문에 필수적 몰수를 추진하는 아직은 아니에요. 필수적 몰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 조사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거는 몰수를 판사가 왜 안 했지 하는 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중요성을 좀 다르게 보거나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얼마나 못하고. 이 피해가 심각한지를 뭐 그런 얘기도 그냥 마지막에 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17일에 만나는구나. 안녕. 언제 귀국인지 물어봐도 돼요? 10 며칠? 대충? 24일. 24일. 그래서 17일에 선제 없는 방송. 네네. 24일도 우리가 방송 없어요. 네. 선제 없는 방송. 다 다음 주에 봐요. 귀국 상황에서 좀 이렇게 서로 연락을 좀 할 수는 없나요? 비행기 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비행기요? 여전히 공항 패션 이런 거 좀 보내주시고요. 지난주에 셀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항 패션이 공적 관심사입니다.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아무거나 입고 가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